네, 2021년 9월 14일 이정훈입니다. 고발사주 사건이 지금 제보사주 사건으로 바뀌는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2의 윤지호는 누구냐? 아니야. 제2의 최순실은 누구냐? 이 관점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점은 문재인 정권의 최순실은 누구일까? 박지원일까? 조성원일까? 저희 관점입니다. 9월 14일자 경향신문에 유설희 기자가 박지원 씨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이 인터뷰의 제목은 화면 나오는 대로 윤석열 저하고 술 많이 마셨다, 내가 입 다무는 게 유리, 이렇게 박지원 씨가 윤석열한테 경고를 했다. 이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전체 인터뷰는 기사를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8월 10일인가요? 11일인가요? L호텔에서 일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조성은 씨, 박지원 씨 말고 동석자가 있다. 홍준표 캠프의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박지원 씨가 강하게 부정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강하게 부정하면서 이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정치판이 개판이라도 후보끼리 경선을 하면서 전직 국정원 직원, 이게 A씨죠. A씨를 나와 조성원 사이에 왜 끼워 넣느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은 정치 공격이고 모략이다. 저는 이 사건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런 인터뷰를 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게 국정원장 자격이 없고 매우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장이 자기 문제 갖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이건 정보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정치 공작에다 정기 모략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에 대한민국 국정원은 진짜 망가집니다. 박지원 씨는 절대로 국정원장 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인터뷰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어서 지난 2월 국민의당 출신 전직 의원들과 함께 조성원 씨가 국정원장 공간을 방문한 보도가 있다라고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나는 여러 사람을 만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만난다. 이게 문제입니다. 국정원장이 왜 이렇게 정치인들을 다 만난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정치 개입이 나오는 거지. 지금 국정원을 김병기 법안 통해 갖고 국내 정보 활동 못하고 대북하고 해외만 하도록 만드는데 왜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만난다 이렇게 나옵니까? 이런 국정원장 잘라야 돼요. 그리고 징계를 해야 돼요. 뒷말이 더 웃겨요. 윤석열 본인은 검찰총장 하면서 검찰청 내부 사람하고 밥 먹었나? 내부 사람하고만 밥 먹었나? 윤석열은 나와도 술 많이 마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또 화제가 됐죠. 그래서 그거를 캐물으니까 윤석열 총장은 저하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 나쁘게 이해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니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웃겨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맨 처음 터뜨렸다. 그 차례를 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국회의원 때 얘기하는 거지 국정원장 때 정보를 다루는 책임져서 이런 얘기하면요. 이 사람은 국정원장 자격 없고 바로 날려야 됩니다. 아주 바로 날려야 됩니다. 정치 개입하지 않는다는데 국정원이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 웃기는 소리죠. 굉장히 오만한 소리죠. 오만한 소리죠. 건방이 하늘을 찌릅니다. 내가 국정원장 하면서 정치 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것도 웃기는 소리죠. 아까는 여야 다 만난다고 하면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는 건 협박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합니다. 참 이 정치인이 국정원장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번 추석에 대통령 후보들이 추석 밥상에 올라가야지 왜 박지원 원장이 올라가느냐. 누구를 스타로 만들어주는 것이냐.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건 정치인으로서 할 얘기지. 국정원장은 이런 사람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국정원 교과서도 안 보고 정부학 교과서도 안 보고 이런 사람 국정원장을 시키는 문재인의 큰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이 고발사주 의혹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3대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을 100% 개혁했다. 개혁했는데 어떻게 정치인을
국정원장이 안 치고. 그럼 국정원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난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합니까?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의 권력기관 개판은 개혁은 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는데 지금은 새도 안 날아간다. 무엇이 무섭겠느냐. 이렇게 희화화시키면 어떡해요. 자기 조직을. 조성은 씨는 얼마나 자주 만났냐 그랬더니 국정원장 14개월 하면서 한 서너 번은 만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또 한 번은 뭐냐 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있었다면 또 뭐냐. 야, 이건 정보의 ABC도 모르는 사람을 차라리 어린애를 깐난하게를 앉혀놓지. 언어가 안 되니까 말이라도 안 할 텐데. 참 위정자 대통령이 너무 잘못한 게 많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여기 더 웃긴 답변이 나옵니다. 나는 정치 구단이라 다 보인다. 그렇지만 말하면 국정원법 위반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국정원장이란 말을 못. 말 다 했잖아. 여야 의원 다 만난다. 조성원 씨 서너 번 만났다. 내가 밖에 나가서 방송 등등에 말하고 다니면 누가 손해냐? 문재인 대통령이 큰 손해고 나라가 손해지.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 이런 소리를 어떻게 건방지게 얘기합니까? 제가 80농인한테 이런 얘기를 건방지다는 말해서 죄송하지만 공무원은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를 호랑이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입니다. 이러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내가 아는 국회의원의 남편상에 갔을 때 그 다음에 박지원 씨가 부인상을 당했죠. 그때 상가집에서 2번 만난 적이 있는데 같이 술잔을 기울인 적은 없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따로 만나 술 마신 적도 개인적으로 따로 만난 적도 없다. 나에 대해서 아는데 말 못하는 게 있으면 다 까고 이왕 까는 거 빨리 좀 더 털어놨으면 좋겠다 하고 반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 수장이 대선 주자에 대한 사실무근 이야기를 언론에 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고 정치 공영 아니냐. 예, 저랑 같은 의견이네요. 국정원장 자리에서 그러지 말고 민간인 신분에 내려서 다 공개해보라. 이렇게 해야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다가 이미 드러난 자료만으로도 정치 개입 혐의가 충분하다. 꼬리를 밟은 게 아니라 꼬리가 잡힌 것이다. 호랑이도 꼬리가 잡히면 함부로 달려들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다며 국정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협박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산악기 짖는 개는 겁쟁이인 경우가 많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국정원장 하기 싫은 거죠. 석동원 변호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3년 전 윤지호라는 비슷한 연령의 여성이 제가 한번 이 방송에 제목을 뽑았죠. 한바탕 회오리를 치고 간 적이 있었다. 윤 씨가 갑자기 증인으로 나타나자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의원으로 띄워주고 많은 언론이 그 여성의 혀에 놀아놨었다. 한순간 거품이 빠지고 사기극으로 결말이 났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 사건 내용은 다르지만 두 사람이 황당 언행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띄워주는 것도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박지원 게이트를 발표하면서 조성은 씨는 박지원이 정치적 수양딸이라 그랬었죠.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조성은 씨가 국민의당 사람들하고 국정원장 공간에 갔다 그랬죠. 제가 신동아의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재준 시대에 대해 쓰면서 국정사 유발 스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단 적이 있어요. 국정원이 이렇게 무슨 산인가요? 우면산인가? 산이 갑생이 아니고 산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그 산 밑에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국정원 공간이 있습니다. 전 가보진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외딴데 숲속에 있어서 제가 그걸 절에 비유했습니다. 국정사. 근데 거기에는 머리를 기는 스님이 있고 부인도 있습니다. 대처승이죠. 왜 스님이냐고 표현했냐. 국정원장은 아주 만남을 조심해야 되고 혼자 지내야 됩니다. 국정원장이 누구를 만나는지는 모두 기록이 남습니다. 감시가 됩니다. 혼자 거기서 고독하게 판단하고 직원들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만 몰래 만나야 돼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 했던 원모 씨는 국정원 이 바깥에 운영하는 그 안가가 많습니다. 호텔에 많은데 거기에서 본인이 만나고 부인도 사람들 만나고 뭐 어렵게 되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굉장히 징역 사유를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재준 씨는 딱 국정원, 그 양반은 군인 하면서 하도 군인 공간에 익숙해서 잘 버텼습니다. 사실 국정원장 하면 그 공간에서 탁 버티고 대통령하고 주요만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대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사 머리가 있는 유발스님이라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바로 공감하시더군요. 근데 거꾸로 가는 겁니다. 박지원 씨는. 조성은 씨가 7월 달에 뉴스버스 전모 기자한테 제보를 했죠. 그리고 8월 11일 날 L호텔에서, 소공동에 있는 L호텔에서 박지원 씨하고 점심을 했습니다. 근데 9월 12일 SBS 인터뷰에서 조성은 씨는 날짜와 기간 때문에 저에게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는데 9월 2일이라는 보도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심결에 날짜에 설명이 길어졌죠. 야당은 딱 물어졌고 윤석열은 저에 대한 정치 공작을 조 씨와 박 원장이 함께 상의하고 논의했던 얘기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드라이브 거는 시점이 드라이브 거는 시점은 뉴스버스죠. 뉴스버가 빨리 한 거죠. 모 기자가 너무 빨리 보도한 건 아니냐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사람은 고발 사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박지원은 헛다리 짚었다라고 했는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성은 씨는 박지원 씨와 정심하기 전날과 정심한 그 다음날 김웅 씨한테 받았던 그 텔레그램 사진을 다수 캡처를 했습니다. 그가 대금에 제출했던 핸드폰 사진에서 확인이 돼버렸죠. 사진도 있고. 8월 10일 캡처한 휴대전화 사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성은 씨가 김웅 씨로 받은 143건의 텔레그램 자료 중에서 106건을 박지원 만나기 전날인 8월 10일 오후 10시 무렵에 그 텔레그램 방에서 본인이 캡처를 하죠. 본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박지원 씨 만난 다음 날인 12일에는 김웅 의원과의 대화했던 대화방 장면 2개도 캡처를 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텔레그램 자료 중에서 100건을 다운받은 다음에 박지원 만난 건 무슨 뜻이냐는 질문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박 원장이 모종의 코치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보 사주를 한 게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랬고 이에 대해서는 조 씨가 아닌 국정원장이 당신의 입으로 해명해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성은 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의혹 보도를 당시에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보도 이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해 둔 방어용 증거라 그러는데 글쎄 그걸 하필은 박지원 원장 만나기 전날 그렇게 할까요? 박지원 원장 코치를 받기 위해서라면 만남 이후에 확보에 나섰어야 하는 건 아니냐, 박 원장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다 라고 그랬는데 만나기 전날 다운받은 게 더 이상하죠. 이러한 8월 11일 날 박지원과 조성은 만남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남북통신선 연결해놓고 개판일 때 만났다 그랬는데 조수진 의원이 딱 얘기했어요. 박 원장이 호텔에서 조성은 씨와 회동한 것은 남북관계가 올해 들어 가장 긴장돼 있던 날이다. 전날인 8월 10일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가 한미연합훈련 맹비난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며 남북통신선을 연결해 줬던 통신선을 다시 끊었다. 그러한 안보 위기 속에 대한민국 국정원 수장이 호텔에서 오찬을 조성은 씨와 했다. 지금까지 정황만으로도 문재인 회동에서 대선을 앞두고 모종의 정치 공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의 박지원 씨는 본인이 완전히 바보가 된 시점입니다. 통신선이었다고 보고를 해서 청와대에서 그걸 직접 발표를 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국정원장이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예측도 못하고 정보 분석도 안 하고 덜렁 보고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북한이 지난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살학 시킨 다음에도 무슨 구두 통지문 보내니까 그걸 들고 쫓아가서 결국은 4건의 사과 통지문이 나오는 희한한 사태를 만들었는데 정부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역사를 봅시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탄핵을 당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최순실 씨가 제공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정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흥분했죠. 저는 문재인 정권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조국 씨의 딸 입학 취소를 하거나 국민대학교에서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 박사 논문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것들이 문재인 정권한테는 굉장히 레드라이트입니다. 그린라이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서우면 저렇게 안 하죠. 지금 서서히 국민 이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이그나이트 불을 붙이느냐? 박지원일 수도 있고 조성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최순실이 되는 거죠.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아까 석동현 변호사, 저도 그 전에 한번 그렇게 했지만 윤지호 비슷하다, 조성은 씨가 그렇게 봤는데 그걸 넘어서서 윤지호 갖고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졌어야 되는데 안 무너졌죠. 장자연 사건 갖고 이상하게 끌고 가려다가 오히려 개망신 당했는데도 뻔뻔하게 그냥 갔습니다. 김학의 불법 사건도 불법 출구도 그냥 갔습니다. 탈핵 사건도 그냥 갔습니다.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정권에 막 빠지고 서서히 여러 기관들이 이 정권을 외면합니다. 누가 문재인 정권의 최순실이 될까? 윤지호가 아닙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